공을 세웠다 그래서 백선엽을 영웅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나가 박민식이라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보훈부 장관이라는 자가 친일 경력을 삭제를 해서 그 백선엽을 영웅시하고 이번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백선엽 장군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백선엽에 대해서는 6.25 때 공이 있을지 모르지만 통역장교라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미국에 홍보된 면이 있고요. 실제 백선엽 장군 동기들 말에 들으면 백선엽의 공과는 아주 잘못되게 과대 포장된 게 많다는 게 지적입니다. 저는 차라리 육사단 사단장으로서 6.25 당시 춘천 대첩을 통해 박광엽 북한 조선인민군 2군단을 10,000명도 안 된 병력으로 3일 동안 막아낸, 그럼으로써 우리 국군의 주력이 한강을 도하해서 저지선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김종호 사단장이야말로 훨씬 백선엽보다 전공이 클 뿐만 아니라 참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호 이분도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나 김종호 장군은 충주 출신으로 일본 주오다이 갔고 중앙대학교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선엽이나 박정희 이런 분들은 학병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뭔가 권력을 누려보려고 자원에서 만주군관학교에 입대하고 일본 육사를 나와서 이렇게 만주국의 장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우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민족 반역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좌우 논쟁이라고 황당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행위는 저는 우익이 아니에요. 저는 민족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민족적 행위,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본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사파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운동 할 때도 저는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 소속돼서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자주적인 진보 운동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팜플렛을 써서 주체사상을 비판했다 그래서 주사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한 청년 학생들을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했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분자들이 만든 나라이고 그래도 북한은 항일투쟁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을 동경하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호의적 생각을 가질 수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마치 김일성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4대 매국의 나라였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되면서 주체의 나라 조선이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5,000년 민족이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서 이런 국가의 또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던 것은 김일성이 아니라 우리 선조 때부터 연개소문,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수많은 장군 우리 선조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3,000여 번이 넘는 외적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항일투쟁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김일성 부대가 항일투쟁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항일투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게 보천보 투쟁입니다. 1937년 함경남도 해산진해를 넘어서 보천보 쪽에 주재소를 습격해가지고 민간인 2명을 사살하고 유인물을 뿌리다가 추격하는 일본 경찰 7명을 사살한 게 다였습니다. 소규모 전투입니다. 물론 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국내 독립운동이 위축됐을 때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입소문이 나서 김일성 장군이라는 소문이 국내에 많이 퍼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전투 규모는 대단히 소규모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투쟁을 대단히 신성시하고 보천보 혁명 유적지를 만들어 놓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순례하게 만들고 보천보 악단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남 공작을 할 때 대한민국은 다 친일 세력, 일본 육사, 만주 국문학교 출신들이 다 국군을 장악하고 있고 일제 때 독립군을 잡아다 고문하고 구속했던 김창룡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있다. 우리는 항일투쟁 애국자들이 만든 나라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나중에 나이들을 공부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만든 민족주의 세력의 항일투쟁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장고한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3.1운동 그때는 공산당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조선공산당이 192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블라디보스톡, 상해, 한성 세 군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합쳐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힘으로 1920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 불과 4명이 전사했는데 일본군 정규군 157명을 사살한 엄청난 전과를 만든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대한독립군이 정말 최초로 조직적 무장투쟁으로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 관동군 부대를 타격했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뒤에 이뤄진 청산리 전투에는 김좌진 장군과 같이 협력해서 60명 독립군 전사에 1200명의 관동군을 사살한 사단급 규모의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 한 번 쏘지 않고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쳤다 이런 망발을 했잖아요.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일주일도 안 돼 돌아가셨어요. 심청이 아버지처럼 어린 홍범도를 안고 아버지가 동양젖을 먹이면서 키우다가 9살 되는 때 아버지도 돌아가셔 천혜의 고아가 됐습니다. 모슴이 돼서 노동자로 천대받고 살다가 금강산 신계사에 가서 한때 스님이 되기도 했어요. 거기서 부인 이옥녀 씨를 만나서 포수로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1905년 이 을사늑약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병운동을 시작했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1907년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때 대한제국 군대가 3만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는 군사였습니다. 박성환 대장이 분노해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남대문에서 치열한 일본군과의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한제국의 3만 정규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분들이 의병과 결합되게 됐고 그래서 조직적이고 훈련되지 않았던 이 애국심만 넘쳐르던 의병과 훈련된 대한제국 군대가 결합함으로써 제대로 된 광복군의 역사가 시작된